두 번째 M2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두 번째 M2라고 하는 리스트는 역시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리스트에도 원소 두 개, 두 번째 리스트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리스트에도 원소 세 개,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에도 원소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리스트는 111 같은 숫자가 세 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트에는 222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M1, 이쪽이 M2라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요렇게가 리스트 하나고요.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가 리스트 하나예요. 그래서 리스트 두 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그게 M1. 그 다음에 요렇게 리스트 하나, 요렇게 리스트 하나,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역시 M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코드에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의 위치만 바꿔놨어요. 여기 바깥쪽에 넣은 거죠. 바깥쪽에 넣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일단 두 개는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두 개는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으로 묶은 거에서 하나씩 꺼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로우 1과 로우 2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로우,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로우 1은 뭐가 되냐면 M1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야 되니까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꺼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2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낸 게 로우 2가 될 거기 때문에 요만큼 112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로우 1과 로우 2가 전부 다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집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다시 한번 집으로 묶었고 거기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하고 첫 번째 y는 뭐가 되냐면 1하고 1이 되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 더하기 2를 플러스에다 어펜드를 했어요. 요거는 자, 이제 플러스에 1이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들끼리 그러면은 2하고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2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어펜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3하고 2를 더했겠죠. 3 더하기 1이니까 4가 어펜드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 3, 4라고 만들어진 플러스가 있고요. 그 플러스를 어디에다 애드를 했냐면 여기다 애드를 했어요. 여기 adds라고 있죠. 여기 반복이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다 어펜드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어펜드가 됐냐면 1, 3, 4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어펜드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면 이제 로우 1과 로우 2가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4, 5, 6하고 밑에 있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집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같이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꺼내요? 여기서 이번에 x, y는 뭐가 되겠어요? 4하고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4 더하기 2예요. 4 더하기 2니까 뭐가 되면 6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플러스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아무것도 안 남아있, 싹 비워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 그죠? 바뀌었어요.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찾아가요. 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거기에 아까 순서대로 1 추가가 됐고 3이 추가가 됐고 4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은 이 뒤에다가 6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기존의 add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던 플러스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플러스가 이제 134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234죠. 죄송합니다. 234. 234가 아니라 234, 6이 되는 거예요. 얘까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녀석까지도 변한 같은 녀석이니까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 지금 add는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여기에 6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6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5 더하기 2가 되니까 플러스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7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add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도 7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하고 2를 꺼내겠죠? 그럼 8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 8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까지 끝나면 add라고 하는 거의 상태가 add라고 하는 리스트의 상태가 뭐가 되냐면 2, 3, 4, 6, 7, 8이라고 하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와서 add에다가 한 번 더 어펜드를 했죠. 한 번 더 어펜드를 하니까 이제 add는 뭐가 되냐면 이거 조금만 더 add가 가리키는 리스트는 똑같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갖는 리스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다 붙여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원래 코드로 되돌려 볼까요? 원래 코드로 이렇게 되돌리면 아까 처음에 2, 3, 4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처음에 여기에서 플러스가 2, 3, 4 하고서 2, 3, 4가 여기 들어갔어요. 2, 3, 4. 일단은 add까지 끝났답니다. add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그 메모리 구조로 보면 플러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2개 추가하고 3개 추가하고 그런 작업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녀석이 이 adds의 뒤쪽에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이런 어제 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안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이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유가 add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여기를 이렇게 3개짜리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비어있는 배열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를 채운 다음에 다시 어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이 위치들을 이렇게 옮겨보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를 이렇게 자꾸 고민해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서 요거 답변 드렸고요. 저희 어제 했었던 것까지 다시 한번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보면 저희는 파이썬에서 변수 사용하는 방법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했죠. 데이터 타입 기억나는 것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인트, 정수. 플롯 기억나세요? 실수. 그죠? 불, true, false 저장하는 거. str, 문자열 저장하는 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공부한 거 더 있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뭐예요? range.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 리스트. 그리고 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tupl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느냐,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느냐를 설정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변수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변수의 타입을 int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수에 뭐 3.14 뭐 이런 실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변수의 타입을 플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튜플이 될 수도 있고, 레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str은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문자들의 배열. 그래서 문자열인 거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데이터 타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도 나오게 되고요. 등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날 했었던 게 이거죠. 변수, 데이터 타입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조건문을 했었어요. 조건문은 if 혹은 if else 혹은 if else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조건문이죠. 조건문.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분기를 시키는 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분기시킨다, 나눠준다는 얘기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할 코드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할 코드.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항상 실행해야 되는 코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게 조건문. 그리고 조건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간에 한 게 있었군요. 뭐 있었어요? 연산자. 뭐 더하기, 등호도 있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제곱, 나는 목, 나는 나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연산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and, or, not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건문 했었죠. 조건문 했었고, 조건문과 조건식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에요. A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1번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2번 코드를 실행하라. 이게 완전한 문장이고요. 저희가 어제 조건식이라고 한 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죠? 조건식은 뭐예요? 어떤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if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번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번 값을 저장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조건식이죠. 조건식. 그러니까 식은 완전한 문장은 아닌 거예요. 그죠?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이 식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한다거나 프린트를 한다거나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식이에요. 식. 아시겠죠?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if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면 if 조건 앞에 있는 첫 번째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값을 x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을 조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 실행 단위가 되는 거고요. 코드 실행 단위가 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식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해라. 식의 결과를 프린트해라. 식의 결과를 리스트에 어펜드 해라. 이런 식으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그리고 어제 조건식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저희 반복문 했었죠. 네. 반복문은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while과 for, in 구문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까지 많은 그런 for 구문 같은 것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파이썬에서 이 for, in 구문은 잘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range 혹은 list 이런 tuple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서 반복을 할 때 for, in 구문을 이용하시면 똑같은 동작을 여러 개의 값들에 대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코드들을 잘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반복문 공부한 다음에 우리는 리스트 공부한 거죠. 위쪽에 있는 리스트 했고 튜플 했어요. 자, 리스트와 튜플의 공통점은 뭘까요? 리스트와 튜플의 공통점은 둘 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공통점.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 0부터 시작하는 0, 1, 2, 3, 4 순서대로 지정이 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뭐 0번 위치, 1번 위치, 뭐 2번 위치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원소들의 일부를 꺼낼 수가 있어요.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리스트와 튜플의 공통점. 이게 공통점이었었고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은 리스트는 변경 가능. 리스트는 변경 가능. 튜플은 변경 불가능. 예.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를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가 어펜드 하면서 쭉 늘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리무브나 팝을 통해서 원소들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튜플은 한번 튜플을 한번 딱 만들면 더 이상 추가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삭제도 안 돼요. 변경도 안 돼요. 그래서 튜플을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장되는 원소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 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리스트 컴프리hen션 할 때 네. 그 주문이 네. O 다음에 if 다음에 O가 나오잖아요. if 다음에 for가 나올 수도 있고 for 다음에 if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코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질문하신 거는 8번 파일입니다. 8번 파일이고요. 네, 어제 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우셨을 만한 내용이 아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일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일 텐데 지금 질문하신 게 어디 요거 질문하셨죠? for 앞에 if 있는 거. 네, 요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 그 위쪽에 조금 보시면은요. 제가 어떻게 사용했었던 것도 있냐면 요렇게 사용했던 것도 있어요.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코드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코드부터 볼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에는요. 난수들이 저장이 돼요. 난수들이 저장이 되는데 몇 번 저장이 되냐면 10번 저장이 돼요. 자, 요건 아시겠죠?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사용하는 그 문법은 리스트니까 대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리스트에 append 해야 될 값을 써주는 거고요. 자, 여기가 값이에요. 값.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append를 해야 될 값.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반복. 어떻게 반복을 하면서 append를 할 거냐. 뭐 다른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append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뭐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append를 할 거냐. 그러니까 몇 번 append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append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추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렇게 이루어진 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대괄호 안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에 계속해서 추가해야 되는 값, 그 다음에 어떻게 몇 번 넣을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반복문에서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언더스코어로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레인지에서 꺼낼 때마다 레인지는 0, 1, 2, 3, 4, 5, 6, 7, 8, 9잖아요.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append 할 때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레인지 0번에서도 난수 만들어서 append, 레인지 1번에서도 난수 만들어서 append 이렇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가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번 반복하면서 난수 만들고 append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evens라고 하는 거는요. evens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인데 여기는 뭐가 저장이 돼요? x가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끊어요. x라고 하는 값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인 거예요. 자, 그럼 이 x가 뭐냐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x는 numbers 안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numbers에서 어떻게 하나씩 꺼내면서 그거를 append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가 더 있죠. numbers에서 값을 하나 꺼내서 즉 첫 번째 값을 꺼내서 만약에 그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그 값이 짝수이면 그러면 x를 append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서 어떻게 몇 번 append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쪽에다 다 써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if가 뒤에 있어요. 이거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네. 아시겠죠?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 이런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거를 append 하겠다.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첫 번째 29가 x가 될 건데 그거는 짝수가 아니에요. append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84가 되는데 짝수예요. 그러면 appe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19, 세 번째 값은 19인데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append가 안 되고요. 네 번째 값은 8인데 그 값은 짝수기 때문에 appe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검사를 해보고 조건을 만족하면 append.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들만 들어가서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if else 표현식 다시 한번 이거 아까 우리 복습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if else 표현식이에요. 표현식. 그죠?
식은 뭐라 그랬어요? 식은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값. 네,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있는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값을 변수에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평가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평가하면 혹은 계산하면 식을 계산하면 값이 딱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2분이라고 하는 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아드라고 하는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값 하나를 어디다가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홀수죠. 홀수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아니니까 아드가 여기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if else 표현식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볼까요? 여기 있는 코드 보기 전에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넘버스는요 마찬가지로 그 난수 10개가 저장되어 있는 그죠? 난수 10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고요. 자, 밑에서 보면 리절트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리절트라고 하는 리스트는 변수는 리스트입니다. 대괄호 시작하고 대괄호 끝났죠. 그럼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해요? 여기까지가 딱 값이에요. for 시작하기 전까지가 값이에요. 값. 리스트에 저장해야 되는 값.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항상 대괄호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저장할 값 그 다음에 바로 for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for 앞쪽까지가 리스트에 append를 하는 값이랍니다. even 또는 add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if else 표현식이에요. 아까 위쪽에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했었던 if else 표현식이죠. x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봐서 그 나머지가 0이면 2분을 append하고 그렇지 않으면 add를 append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ppend할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조건 검사할 때 사용된 x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몇 개가 있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몇 번 반복해야 되고 그걸 알려주는 부분이 뒤쪽에 나오는 for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검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넘버스에서 첫 번째 x는 13이란 말이에요. 13은 0이 아니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add가 append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스에서 두 번째 x는 62예요. 그죠? 62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even이 append가 됩니다. 그리고 넘버스에서 세 번째는 74죠. 74는 또 마찬가지로 짝수이기 때문에 even이 appen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을 append 할 것이냐를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뒤쪽이 어디에서 몇 번 어떻게가 for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for에서 if가 앞에 나오는 거하고 뒤쪽에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마 요거를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답변 되나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잘만 쓰면 되게 코드를 간결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잘 못 쓰겠다,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코드가 좀 길어 보여도 그냥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비어 있는 거 만들고 몇 번 반복하면서 어디에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append 할 거냐. if문을 요 안쪽에다 쓰면 되는 거죠. form은 안쪽에서 if문을 쓰면 되는 거죠. 와 같은 그런 동작들이 가능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 오전 중에는 딕트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딕트는 리스트와 튜플처럼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타입 중에 하나예요. 딕트도. 근데 리스트와 튜플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딕트는 되게 리스트와 함께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거는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할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다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새 파일 만들어지셨으면 파일 이름 먼저 만들게요. 저희 9번째, 아니다, 10번째군요. 10번째. 파이썬 10번. 10번이라고 하고 딕트라고 하겠습니다. 딕트. 파일 만드신 분들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제목 이 딕트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를 줄여서 쓴 거예요. 파이썬에서 사전 타입의 자료형이다라고 해서 딕셔너리를 줄여서 딕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료 타입의 이름을.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트란 뭐냐면 사전 타입의 사전 형식. 사전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사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영어 사전이든 국어 사전이든 뭐 이렇게 보면 뭐 A 하면 옆에 설명이 쭉 나오죠.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단어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오고, 그죠? 뭐 바나나 그러면 또 설명이 쭉 나오고.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애플,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키가 있고 이 키에 대한 값이 있는 거죠. 사과는 무슨 과일이다. 바나나는 어떤 과일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전처럼 키와 설명, 키와 값을 쌍으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사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를 줄여서 앞에 있는 네 글자 딕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티저를 줄여가지고 인트라고 불렀듯이. 그래서 사전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와 튜플은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딕트는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 때 0, 1, 2, 3, 4 이거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리스트나 튜플은 그런 그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0부터 시작하는 혹은 거꾸로 -1부터 시작하는 그런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딕셔너리에서는 우리가 직접 키를 만들어야 돼요.
딕셔너리에 그 값을 저장할 때, 딕셔너리 값을 저장할 때 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값도 만들어 줘야 돼요. 딕셔너리에서 키의 역할은 그 타입에서 키의 역할은 리스트나 튜플에서의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그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냥 딕트라고만 할게요. 딕트에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한 개의 값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에 인덱스 0번, 여기에 어떤 뭐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여기도 어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 이렇게 값이 있죠. 이런 그 인덱스의 역할은 여기 들어있는 값을 참조하기 위한 이거를 뭐 리스트 L이라고 할까요? 리스트 L,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한 개의 값을 이렇게 한 개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인덱스 1번 마찬가지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이렇게 하면 그 인덱스 1번 위치에 있는 이 한 개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서도요. 딕셔너리에서 키의 역할은 오직 한 개의 값을 찾기 위한,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키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겹칠 수가 있어요. 0, 1, 2, 3, 4에서 뭐 인덱스가 1이 2번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서 키는 중복된 그런 같은 값이 들어가면 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개의 값만 딱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는 중복된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키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딕셔너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리스트를 만드실 때는 대괄호를 써서 대괄호 안에 원소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튜플을 만드실 때는 소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 안에 원소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대괄호, 소괄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딕셔너리는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딕셔너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뭐 출석부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요. 출석부 앞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름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 번호는 겹치면 돼요. 안 되죠. 요런 게 바로 딕셔너리의 대표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츠라고 하죠. 스튜던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괄호 하나 남은 거는 중괄호 하나 남았죠. 그죠?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남은 거는 이제 중괄호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할게요. 100번. 100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서 뭐 홍길동,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뭐 101번, 쌤 이렇게 할까요? 쌤. 갑자기 뭐 200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스캇. 자, 이게 딕셔너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키와 밸류가 같이 있어야 돼요. 키와 밸류가 같이 있어야 돼서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값. 그래서 키와 밸류를 썼으면 여기까지가 원소 한 개, 아이템 한 개인 거예요. 아이템 한 개. 그럼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쉼표. 이거는 똑같죠. 리스트에서도 아이템과 아이템 구별할 때는 쉼표, 튜플에서도 아이템과 아이템 구별할 때는 쉼표.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소 한 개, 아이템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일, 오셈. 여기까지가 다시 키와 밸류. 키와 밸류.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이템 한 개. 또 구별하고 200번 스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학번 100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는데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학번 101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는데 이름은 오셈. 그 다음에 200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는데 200번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는데 이름은 스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냥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스튜던츠 프린트 해보고 한 가지만 더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스튜던츠. 출력되는 모습이 우리가 만든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밸류.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밸류. 이거는 주소.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앞에 있는 게 키, 콜론 앞에 있는 게 키, 콜론 뒤에 있는 게 밸류.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타입을 출력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딕트라고 되어 있죠. 네,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다. 그래서 딕트.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변수를 출력했을 때 대괄호로 출력을 하느냐 그러면 타입 출력해 보지 않아도 그건 리스트. 소괄호로 출력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타입이 튜플. 지금처럼 중괄호 컬리 브레킷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괄호가 되어 있고 키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딕셔너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만 보고도요. 출력되는 모습만 보고도 어떤 타입인지를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 전체적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요거는 질문 별로 없으시죠? 아직은 딱 개요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딕셔너리의 여러 가지 특징들, 함수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